자, 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예. 자, 오늘 2300 말씀드렸고, 2370은 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 말을 비웃는 듯이 2300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이탈 이유는 뭐, 당연히 불안감이죠. 주식시장에서 불안감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외국인 현물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현물을. 예. 자, 차익, 비차익 다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리고 투심이 좋지 않을 때 사실 호가창도 얇아요. 예, 그죠? 던지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하죠. 예, 그런 수급들이 좀 많죠. 자, 삼성전자가 초반에 잘 버텨서 그래도 오늘 어제와 같은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내려오는데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못 버티고 있죠.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던 애들 이런 것들 얘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자, 이건 뭐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우려감과 걱정 그리고 향후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섹터별로 지금 뭐 무사한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것도 제가 오늘 뭐 우려했던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테슬라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 흔들리면 왜냐면 2차 전지들은 뭐 시장과 같이 바닥인 애들도 있지만 포지션을 좀 잘 잡고 있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시총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런 애들이 무너지면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렇게 되면 그 예하 애들도 겁먹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깨던 애들은 더 깨고 최근에 올랐던 애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악순환의 장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735 말씀드릴 때 이거 이상은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좀 내려갔고요. 오늘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시가가 높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유혹성의 물량이 아닐까. 코스피도 생각보다 시가가 너무 높았죠. 거의 약보합에서 출발한 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좀 더 하락해서 좀 시작 출발해서 양음을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좋지 않았다. 자, 이제 뭐 이전 저가 테스트를 뭐 당장 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오늘 만약에 94일생으로 이전 저가를 브레이킹 안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저가가 자, 2276.63 여기가 이전 저가예요. 오늘 저가는 2285.7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 코스닥은 사실 여유가 더 있었는데 깊이가 더 눌림으로써 얘도 뭐 그렇게 차이가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712 여기까지 이제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자, 근데 휩소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항상 대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이전 저점을 깨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그런 것도 있었죠. 코로나 이럴 때도 보시면 뭐 전 그런 것도 봤어요. 코스닥 3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얘기도 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데 있죠. 잘 지켜주지 못하다가 상당히 심하게 깬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막 물량 털어낸다, 개미 털어낸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심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극악의 공포가 나와야만 손바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좀 이제 긴급 시황이지만 좀 길게 할게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관건인데 지금 야간 선물도 보면 상승세를 잘 유지하다가 지금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자, 마이너스 0.36인데 근데 얘도 지금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11,000 지지는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 깊이까지도 여유는 있어요. 근데 여유가 있다고 이것도 한 4, 5% 빠지면 이거 닿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얘도 이제 바닥을 훑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9월의 이슈거리를 우리가 10월의 이슈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10월에 FOMC가 없어요.
없습니다. 11월, 12월이 있고 0.5, 0.75 뭐 이렇게 두 개에서 1.25라고 할 것이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작은 변수인데 푸틴의 위협도 어떻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뭐 푸틴이 핵 얘기를 내서 핵을 안 쓰다고 말을 하겠지만 우크라이나도 전쟁 안 날 것 같지만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원자재 값 하락을 못 시키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반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잘 되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걸 잡기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해결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뭐 만약에 핵을 쓴다 그러면 뭐 이건 3차 대전 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두려움도 시장에 엮여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푸틴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뭐 감정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다 계산이 있고 생각보다 에너지 값이 올라서 쏠쏠하게 지금 천연가스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여유가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의 고립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심은 살리고 뭐 이렇게 취하는 것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지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죠. 왜?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3년의 공백이고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있죠.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0월 13일에 9월 CPI가 나와요. 근데 자, 우리 8월 CPI를 보고 9월에 발표된 8월 CPI를 보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단지 0.2% 올라왔다고 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폭락을 하고. 자, 이런 거는 결국은 길어질 것 같다는 의미가 나온 거고 인플레이션이 또 맞춰서 FOMC가 나오면서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물가 안 잡을 때까지는 나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대하지 마라. 나는 내릴 생각도 당분간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 강경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시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강도가 약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을 치닫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뭐, 사유재산을 말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최악의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이때 지금 뭐, 세계 경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도 사실 8월 CPI를 좀 더 낮게 봤어요. 8.1 시장 컨센서스였죠. 근데 8.0도 깨질 수도 있다. 근데 8.3이 나와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근데 뭐 9월 CPI는 실제로 8.3보단 줄어들 겁니다. 사실 8월 CPI도 8.5에서 내려간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에너지 값이 많이 내려온 거 치고는 덜 내려온 거죠. 뭐 소비, 주택 이쪽에서 주거 비용 이런 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9월 CPI도 만약에 0.2 정도 똑같이 내려오면 이번엔 시그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번엔 시그널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 전망치와 어떻든 이번 시그널은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월가의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저가를 잡고 되돌릴 이런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도 생각해야죠. 그죠? 지금 현직 대통령의 뭐 주가 부양, 그러니까 주가 부양 곧 자신의 인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 악재 공포에 많이 물량이 쏟아지지만 결국 이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죠. 심리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만져지는 세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지는 세력은. 자, 오늘 최선이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2300을 깼기 때문에 오늘 최선이라면 뭐예요? 2300 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위로. 일단은 뭐 그렇다고 뭐 월요일 날 뭐 다시 폭락하면 안 되겠지만, 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왕 깨졌어요. 735도. 근데 그러면 735 위에서 이전 저점 위에서라도 736 근처라도 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즉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뭐 단기 세력이던 아니면 이게 너무 싸다,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던 저가 매수세가 존재가 심리적인 존재가 지금 제일 절실할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계산법이 상당히 골치 아파졌습니다. 자, 어제도 미 국채들이 폭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뭐 채권과 주식은 뭐 상극 음의 관계라는 건 뭐 잘 아실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머징 마켓에다가 환차손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1409.5원이에요. 원달러가 오늘 고가가 11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여건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오늘 미국 증시가 얼마나 진정해 주느냐. 이제 진정해 줘야 돼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오늘 밤 사실상 최고의 시나리오는 개파락 앤드 보합이나 상승 양봉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리고 9월 CPI를 준비하는 동안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9월은 정말 기대할 만하다. 8월도 사실상 줄어든 건데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자, 10월에 FOMC가 없는 게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은 벌 수 있다는 거죠. 10월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또 아침에 제가 시황 들고 오겠지만 월요일도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뭐 이렇게 긴급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함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봐야 돼요. 자, 조금 진정들 하시고 너무 뭐랄까 생업에 어떤 위배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제 닥친 일이에요. 이미 닥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숨을 좀 쉬시고 약간의 마음을 좀 비우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반등은 뭐 나오기는 꼭 나옵니다. 시기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깊은 각에서 파이고 올라오느냐가 관건이죠.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지금 뭐 사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텐데 좀 힘들 내시고, 뭐 다음 주는 또 제가 뭐 카얀 거탑도 하고 여러분들 저 개인 종목들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요. 최강주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